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린 기자 언박싱. 오늘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최근 물류센터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다수 발생했는데요. 이번에는 또 쿠팡 덕평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쿠팡은 오늘 오전에 덕평 물류센터 직원 중 한 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받은 걸 확인하고 11시쯤 건물을 폐쇄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덕평 물류센터는 이제 뭐 식품 등을 제외한 일반 상품 등을 취급하는 곳입니다. 예. 이제 확진한 직원은 패커로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패커는 이제 배송이 될 상품을 포장하는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쿠팡은 근무 중이던 모든 직원들을 퇴근시키고 그 덕평 물류센터 방역과 청소 작업을 진행했고요. 출근을 준비 중이던 직원에게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회사 승인 없이 어떤 시설로도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예. 지금 오늘 신규 확진자가 51명, 해외 유입이 20명, 지역 감염이 31명인데 네. 지역 감염자 숫자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식당이나 뭐 주점 등에 대해서 정부가 그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식당과 주점 등을 고리로 코로나19가 확산이 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음식점에 대한 방역 관리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보면은 우선 사람들이 그 좁은 공간에서 밀집해서 식사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식사 시간 2부제와 5개 영업 그리고 음식 배달 포장 등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식사 시간 2부제는 뭡니까? 점심 시간을 예전처럼 뭐 12시에서 1시까지 이런 게 아니고 나눠서 한다는 뜻입니까? 네네, 식당 운영을 함에 있어서 조금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에 시간을 좀 쪼개서 사람들이 떨어져 앉게 만들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 손님이 아무리 많이 와도 네. 2부제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개 영업이나 실내보다는 실외가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덜 활동하기 때문에 네. 5개 영업 혹은 또 음식 배달 포장 활성화. 예. 네. 그리고 좀 밀접 접촉을 막기 위해서 테이블 사이에 칸막이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도 나왔고요. 예. 그리고 1인용 탁자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래서 영업자와 이용자가 식당 안에서 가능하면 마스크를 웬만하면 착용하도록 했고요. 식약처는 이제 칸막이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자영업자들이 쉽지 않은데 코로나19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네요. 좀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네. 이게 뭐 식당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하더라도 식사를 하면서 낄 수는 없으니까. 네. 다만 식사하기 전에 뭐 대화하거나 할 때는 마스크를 좀 써달라 이 말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스크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즘 날씨가 덥다 보니까 마스크 착용을 잘 안 하는 분들이 가끔 보입니다. 그런데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난동을 피웠다. 그래서 체포가 됐다. 이런 네. 기사가 있네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지하철에 탔던 40대 여성이 그 옆자리에 앉아있던 마스크를 써달라는 다른 승객이 이제 요구를 하니까 여기에 반발해서 약간 폭행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동을 부려서 지하철이 약 7분간 운행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 50분쯤에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부근 전동차 안에서 다른 승객으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왜 시비를 거냐며 욕설하고 난동을 부린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마스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승객들이 지하철 공사에 신고를 했고 네. 직원들이 마스크를 또 가져다 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쓰지 않고 바닥에 내팽개치면서 또 항의하고 네, 그 내용을 좀 보니까 뭐 정부에 속고 있다 이런 말도 한 것 같더라고요. 문재인 정부에 속고 있다. 네, 뭘 속았다는 거죠? 코로나19에 대해서 속고 있다는 겁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연행돼서 경찰서에서도 계속해서 똑같은 항의를 했다고 하니까 네,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지하철 직원들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가져다 줬다고 하면 굉장히 지하철로서는 상당히 편의를 베푼 건데. 그렇죠. 요즘은 그 마스크를 안 쓰면 타기도 힘듭니다. 그렇죠. 예. 며칠 전에 저도 마스크를 깜빡하고 왔는데 두 정거장 두 정거장 정도 지나가니까 이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마스크를 쓰지 않은 분들은 내려달라고. 네. 그래서 내린 기억이 있습니다. 내려야죠. 그 마스크 안 쓰고 대중교통 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마스크를 왜 안 썼습니까? 네, 깜빡하고 그래 바로 사가지고 다시 탔습니다. 예.
택시나 버스, 지하철 다 마스크를 네. 쓰고 착용하고 이용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네. 정치권 이야기로 가볼까요? 네. 최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검언 유착과 관련해 대검 감찰본부 관련 규정을 공개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적극적으로 이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네. 근데 결국은 공개하기로 했네요. 네, 오늘 그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그 비공개로 돼 있는 그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용 규정을 공개 규정으로 전환해서 법사위원들에게 제출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예,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해서 요즘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네. 일단 상황 정리 한번 듣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그 검언 유착과 관련해서 전문 수사 자문단을 윤석열 총장이 독자적으로 소집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중간에 끼어든 거네요. 전문 수사 자문단을 설치하라 이렇게. 그렇죠. 수사팀은 이제 뭐 채널 A 기자와 그리고 한동훈 차장검사에 대해서 뭐 이제 필요하다면 이제 구속을 해야 된다는 의견까지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막고서 이렇게 수사 자문단을 소집하기로 결정하면서 조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검찰 내부에서도 윤석열 총장이 측근을 보호하려고 그 관례나 네. 이런 걸 깨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반발이 있다면서요. 네, 일단 윤 총장이 그 한동훈 차장검사랑 채널A 기자들 사이에 녹음 파일 내용을 보고 받은 뒤에 6월 4일 이후로 이 사건 지휘에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 대검 부장회의의 지휘를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서울중앙지검에 보냈습니다. 이후부터는 이제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가 부장회의를 이끌어왔다고 알려졌는데요. 그 수사 자문단을 소집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최근 회의까지 끝났는데 이후에 구본선 차장검사가 논의 경과 정도를 윤석열 총장한테 보고를 했고 윤 총장이 독단적으로 그냥 수사 자문단을 소집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네. 다들 내 최측근이 관련됐다고 하니까 네. 객관성을 위해서 내가 이 사건에 끼어들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문 수사 자문단을 꾸려서 운영해라 이렇게 되니까 그럼 그게 뭐가 되냐 이게 논란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서 일부 언론에서 대검 실무진이 만장일치로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의견을 냈고 그리고 피해자가 강요를 느낀다고 주장하더라도 강요 미숙죄가 성리하기 위한 객관적인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제 의견을 냈고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구본선 차장검사가 논의 경과를 소집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도가 됐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윤 총장의 말과 구본선 차장검사의 말이 조금 미묘하게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회의를 열고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경과 보고만 했다는 거고요. 그 회의에서는 이제 수사 자문단을 소집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어떤 결정이 나온 바가 없고 오히려 수사 자문단을 소집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던 분 한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그 검찰 내부 사이트에서도 논란이 좀 있습니까? 네, 근데 그 내부에서는 검언 유착과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거를 보고 이제 피의 사실 공표를 언급하는 부장검사님이 이프로스라는 검찰 내부 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피의자 그 피의 사실 공표랑은 조금 맥을 달리하는 게 예. 그 검찰이라는 집단은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이고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견제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예. 피의 사실 공표를 얘기하면서 검언 유착과 관련된 어떤 얘기가 언론으로 나오는 건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 자, 근데 이 수사 자문단을 꾸려달라고 하는 게 그 총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까? 지금 총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자문단은 총장의 단원을 직접 위촉하고요. 그리고 소집도 가능합니다. 예. 근데 이제 심의 과정이 모두 비공개라서 밀실 협의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최측근 비호를 위해서 일부러 그 독단적으로 시작한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다. 알겠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윤석열 총장을 비판했다고요? 네, 추미애 장관은 오늘 오전 경기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7회 법의 날 정보포상 전수식 축사에서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벌이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고 윤 총장을 비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와 더불어서 제대로 법치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일은 가장 불신을 많이 받고 있는 검찰 개혁이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국회 복귀한다고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찰 칩거를 마치고 9일 만에 복귀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칩거를 하면서 그 언론과 굉장히 많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예. 근데 보면은 일단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랑 얘기를 나눈 것들이 뭐가 있었는지 말을 했는데 예. 그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을 종합해 보면 새로운 제안은 하나도 없었고 단순히 나라를 위해 계속 동참해달라고만 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네, 일부 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내용들을 좀 더 보면 한명숙 사건을 언급하면서 민주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그러면 여권에서 한명숙 구하게 하려고 일부러 한명숙 사건을 다시 재조명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런 취지의 말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결론은 법사위를 돌려줘야 국회로 온다는 얘기인데 네. 민주당이 그런 선택을 하려면 만무하고 네. 18대 0으로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18대 0으로 해라 이렇게 주호영 원내대표는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에 조금 보탠 말이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눠서 둘로 나눠서 이제 운영을 하자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노무현 재단 대검의 재단 금융거래 들여다봤냐 이렇게 사실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네. 요청이 받아들여졌습니까? 네, 그 노무현재단이 지난 23일, 그러니까 어제죠. 검찰청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대검찰청이 검찰 전체 조직 중 어느 곳에서 재단의 주거래 은행 계좌에 대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지와 이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제공에 관한 통보 유예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재요청했습니다. 그럼 아직 답은 안 온 상태네요. 네, 답은 아직 안 온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 지난번 작년인가요? 하여튼 총선 전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재단의 유튜브죠. 네. 알릴레오에서 내가 제보를 받았는데 검찰에서 내 계좌와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더라. 근데 당시에 검찰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네, 그 당시에 굉장히 강한 워딩을 했습니다. 허위 사실이라고 했고요. 이건 예. 악의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보면은 지난해 이제 12월 24일에 그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 이사장이 그 재단의 주거래 은행이 한 개인데 그 은행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걸로 짐작한다고 주장했더니 당시 검찰이 유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 허위 악의적 그리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신라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 유시민 이사장과 관련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검찰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들여다봤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사실상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유 이사장의 주장에 힘을 좀 싣는 답변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을 한 거군요. 네. 정말 들여다봤는지 안 들여다봤는지 답을 해달라. 네. 그러나 아직 검찰은 답이 없다. 네, 그러니까 현재까지 명확하게 검찰이 해명을 하고 있지 않아서요. 오히려 의혹은 커져가고 있는데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인천공항 정규직화 반대 국민청원이 15만 명을 돌파했네요.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규직화를 왜 반대하는가? 네, 그러니까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19만 명에 육박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청원 내용을 보면은 그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준생들은 물론 현직자들은 무슨 죄냐.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어서 그리고 정규직을 해주는 게 평등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공사라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다 그냥 정규직으로 전환돼 버리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리를 박탈하는 거 아니냐 그게. 네. 그리고 저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했길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어지느냐. 네. 이거는 불합리하다, 불공정하고 이런 거군요. 네, 그 로또 취업이라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SNS 상에서도 조금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예. 지금 많이 보도가 된 SNS 내용 중에는 서영고 나와서 뭐하냐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 정규직이면 최상이다 뭐 졸지에 서울대급 됐다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게 지금 말한 SNS가 네. 인천공항 비정규직 근무하는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됐다. 그 네. 사람들끼리 나눈 대화라는 거잖아요. 그게 흘러나왔다는 거죠. 네, 그 사람들끼리 나눈 대화와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그 준비하는 사람들이랑 그리고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들 둘이서 이제 싸우는 양상이 좀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뭐 근데 이거는 이렇게 말하면은 준비하는 사람들은 좀 화가 나긴 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 한 준비하던 한 분은 그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은 뭐가 되냐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그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은 누가 노력하래 뭐 이렇게 비꼬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떼써서 동일 임금까지 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아, 이 전형적인 이 노노 갈등인데. 네. 그렇죠? 이게 그 과거에 독재자들이 잘 써먹던 방법이거든요. 디바이드 앤 룰. 네. 예. 근데 지금 어쨌든 이렇게 노노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요. 조금 논쟁과 토론이 필요한 사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학생들이 등교도 하지 못하고 강의도 전면 온라인 강으로 진행되자 등록금을 일부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와 한성대학교가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반환 액수가 2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에 그치자 학생들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결국 대학생 수천 명이 모여서 등록금 반환 소송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등록금 반환 소송을 주도하는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전다현 공동의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성신여대에서 총학생 회장도 맡고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오프라인 강의는 안 되고 온라인 강의만 계속됐던 건가요? 네, 일부 학과 수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온라인 강의로 계속됐습니다. 예. 그럼 이제 곧 있으면 또 여름방학 아닙니까? 네, 그쵸. 거의 아마 이번 주에 아마 다 종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싼 등록금을 내고 오프라인 강의도 듣지 못했고 사실 그 등록금 안에는 뭐 캠퍼스를 이용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데 지금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좀 등록금을 전부 다 내는 건 불합리하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등록금을 좀 일부라도 돌려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런 면도 많고요. 아무래도 강의의 질 부분이나 이런 문제도 많이 발생했고 온라인 강의로 대체가 되면서 그 대체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피해 본 게 다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종합해서 종합적으로 등록금 반환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업의 질이 어떻게 해서 조금 떨어졌다고 느끼시는 겁니까? 온라인 강의 때? 일단 우선적으로 플랫폼 사용의 미숙이 1차적으로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2차적으로는 우선 대학 수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대면 상태에서 질문을 주고받고 또 실습 학과인 경우에는 직접 실습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1대1 실기 지도가 필요한 수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수업의 질이 떨어졌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온라인 강의로 대체가 불가능한 강의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온라인 강의로 되다 보니까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3차로는 우선 등록금에 시설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학생들이 전혀 이용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 학과 같은 경우는 실기가 굉장히 필요한 과목인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그런 부분이. 네, 그렇죠. 이제 예술학과 같은 경우는 또 문제가 있었던 게 이제 연습실을 대여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예 대여 자체를 안 해주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사비를 내서 연습생 비용이 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이제 연습생 대강료가 들어갔다라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어쨌든 법적으로는 반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는 지금 다 거부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건국대학교와 한성대학교에서 반환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내놓은 액수가 2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느끼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일 텐데 학생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선입니까? 뭐 등록금의 50%라든가 뭐 100%라든가?
네, 일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예.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등록금에 비례하여 이제 반환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그 퍼센트를 보면 첫 번째가 50%가 가장 많았고요. 절반, 예. 네, 그 다음이 20%에서 30%는 반환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그 뒤를 이뤘습니다. 최소한 30% 이상은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대학교 측 입장 들어보면은 전혀 지급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인데 그 환불 대신에 일부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겠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가 장학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는데요. 예. 장학금 같은 경우는 사실 등록금 환불이라는 거는 본인이 1학기에 냈던 등록금에 대한 환불 조치인 거잖아요. 예. 근데 장학금은 일단 명목이 등록금 환불이 아닐 뿐더러 기존에 뭐 특별 장학금을 형태로 지급됐던 학교들을 보면 굉장히 소액이거나 아니면 모든 학생들에게 다 돌아가지는 못하는 방식으로 장학금이 지급이 됐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장학금 지급은 진짜 실질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예. 자,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등록금 반환 소송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진행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죠. 소송 진행 상황. 일단은 저희가 26일까지 등록금 소송 인단을 모집을 할 예정이고요. 예. 지금 한 2,400명 정도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집단 소송으로 할 예정이고 그 대상은 이제 해당 소속 학교인 대학교와 그리고 교육부가 될 예정입니다. 대학과 교육부. 네, 자, 그렇죠. 소송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에 참여하려면요, 이제 소송인단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고, 저희가 소송 비용으로 10,000원을 걷고 있어요. 그래서 그 10,000원으로 집단 소송 비용을 충당을 하게 되는데, 본인 학적과 정보를 주시고, 이제 10,000원을 입금하면 자동으로 소송인단에 참여하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 소송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십니까?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저희가 지금 소속 변호사님들과 이제 협의를 마친 상황이고요. 예. 그 집단 소송으로 갈 거기 때문에 1인당 비용을 어느 정도 내므로써 이제 소송 비용을 충당할 생각입니다. 예. 아까 그 소송 대상이 각 대학교와 교육부라고 하셨잖아요. 네. 예, 교육부는 왜 들어간 거예요? 네, 1차적으로는 우선 대학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만 2차적으로 교육부에서는 대학을 관할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커졌을 때부터 단 한 번도 교육부는 제대로 된 지침이나 아니면 대학생에 대한 정책적인 마련을 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전단에서 계속 요구를 했던 게 교육부에서 등록금 환불 관련해서 지침을 내려줘야 한다였는데 이런 부분도 교육부는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도 책임이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교육부도 소송 대상으로 같이 넣을 생각입니다. 예, 교육부가 각 대학교에 좀 강제적인 권고를 좀 해달라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죠. 그 일부 학생들은 이 정부 예산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을 좀 해달라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네, 그런 주장도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마다 의견이 많이 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일단 저희는, 대학이 개별적으로 돈을 사용하든 또는 정부가 직접 세금을 투입해서 돈을 사용하든 어떤 형태이든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는 등록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일단 예산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그 전에 교육부에서 해야 할 일, 관할을 해서 이제 대학들을 감지해야 할 일들을 분명하게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런 부분부터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여쭤본 이유는 일단은 교육부에서는 등록금 환불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과 학생이 해결해야 될 사안이고 정부 예산을 써서 대학생들의 돈을 주는 방식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국민 여론이란 게 있는데 국민 여론도 세금으로 대학생들 등록금 반환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우선적으로는 저는 일단 교육부에서 그렇게 발언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서도 교육부에 대학에 대한 관할을 해주고 대학생에 대한 이런 피해를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라고 주장을 했을 때 이제 교육부는 계속해서 이거는 개별 대학의 몫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상 그게 아니거든요. 개별 대학들은 오히려 교육부에서 다른 지침을 내려주지 않아서 개별 대학에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교육부의 지침을 굉장히 많이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개별 대학과 학생이 해결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보는 것은 교육부에서 책임을 명백하게 회피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대현 의장 저랑 지금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는데 왜 인터뷰 시간을 좀 줄여달라고 하셨어요? 제가 전화밖에 안 돼서 현장에 가지 못해서. 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대학교 학생들 입장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전다현 전국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공동운영이었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 뉴스 듣고 6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